네,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구름이 껴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수그러든 모습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세한 테마별 날씨 통해서 좀 더 살펴보시죠. 네,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200%, 최대 300%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우려감이 큰 모습이고요. 오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장중에 3%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시면 오늘 폴더블 폰의 경우에는 맑은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여러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시장에서는 애플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 내놓으면서 오늘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도 오늘 맑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세부 지침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은 현재 주거용 태양광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액공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밖에 관련해서도 2030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오늘 시장 전반에 불면서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도 오늘 기대감 계속 가져가면서 햇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25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미국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라는 한국 정부의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재건주의 경우에는 오늘 구름이 다소 껴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죠. 여기서 다소 이 아쉬운 결과들을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재건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오늘 쨍쨍한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관련한 이 법제화가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여러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다음 주면은 이 서클의 경영진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시장 기대감들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DXN VX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인 에빅스젠의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 기업의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이전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해서 햇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오늘 긍정적인 날씨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스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소식들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한국전력 관련해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HMM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HMM인데요. 규모는 2조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 후에는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양컴텍의 경우에는 따뜻한 뜨끈한 날씨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늘 새내기 주인 만큼 폭염과 같은 뜨거운 날씨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9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날씨 전해드렸고요. 저는 김주영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삼성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이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관세와 다양한 제품군 전략도 삼성 약진을 뒷받침했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의 미국 점유율은 31%로 전분기 23%에서 뛰었고 같은 기간 애플은 56%에서 49%로 떨어졌다. 삼성의 폴더블폰은 내구성과 디자인이 주목받으며 판매가 급증했다. 예약 판매가 전작보다 25% 늘었고 실제 판매도 50% 가까이 증가했다. 애플도 대응에 나섰다. 다음 달 두께 5.5mm의 초슬림 아이폰을 출시하고 2026년에는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전망이다. JP모건은 폴더블 아이폰 가격이 최소 $1,99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네, 마켓나우 3부 이어갑니다. 이번 코너는 데일리 핫스탁 시간이고요.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이데일리TV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진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요 1% 넘는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PPI 결과도 좀 좋지가 않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우려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주요한 이유 뭘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부터 하반기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복귀를 했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또 다음 주 25일 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 그 전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이 상호 관세 문제에서 특히 이제 품목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압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이 품목 관세를 매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쪽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또 우리가 좀 우리 시장을 놓치게 되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 전반에 걸쳐서 지금 차익 시장 매물이 좀 나오면서 견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그때 어떤 식으로 이 한미 정상 간의 이런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될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의 이 역할 문제 이거는 또 우리 아시다시피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되면 하반기에 우리 관련해서 엔터주나 이거 좋을 것이다 했지만 이 주한미군의 이 용처가 그러니까 용도가 이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이용될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도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커뮤니케가 나오는지 이를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네, 이번 주 주요한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는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많이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관련한 소식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와 테마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탁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버린 AI 가져와 주셨는데요. 정부가 10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씩 단계를 밟고 있죠. 최근에 국가대표 AI를 선발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네카우를 중심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잘 지지해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유효한 모멘텀인지 저희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300%대까지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반면에 인텔에 대해서는 이 칩세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 피해가 있을지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AI 확인되는데요. 사실 상반기 주도주로 활약은 좀 부진했죠. 그런데 조방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반기에는 좀 로봇 관련주들, 피지컬 AI 관련해서 주도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테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버린 AI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 소화를 해냈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도 계속 지켜볼 그런 유효한 이벤트일까요? 이 소버린 AI라는 건 정책적인 면이 강합니다. 네. 이건 이 AI라는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에게 이제 미래의 먹거리죠. 먹거리를 만들어줄 이 산업인데 이쪽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의 주권을 지켜가면서 우리 시장을 지켜가면서 또 해외 시장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 미국의 구글이 가장 세계 최대 시장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구글이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네이버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만드는 워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워드를 많이 씁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 워드를 쓰다가 그 이후에 후배들은 또 아래 한글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아래 한글이 우리 시장을 지켜낸 겁니다. 네. 이것도 역시 소버린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IT 시장에서 이 세계적인 큰 흐름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면서 우리 시장을 지켜왔습니다. 그거를 AI에서도 우리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 AI 소버린과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보시고 이 종목들이 대장주가 돼서 AI의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AI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에 이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우리 시장을 끌고 갔듯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 AI 쪽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는 R&D에서 돈만 쏟아붓는 쪽, 즉 돈을 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네이버를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검색 엔진 쪽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상거래 업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AI 쪽에서 이 소버린 AI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업체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만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이 최종 5군데 그 회사 중에 한 곳으로 이름이 올라갔고요. 그만큼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우리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그 하이퍼클로버 X라는 이런 실제 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인공지능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미 상업화를 했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이런 그 하이퍼클로버 X를 도입을 해서 자신들의 사업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는 이 AI 관련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이 온라인 서비스에서 수익화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AI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네이버는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R&D 비용을 쏟아 부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진감래라고 돈을 버는 타이밍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역시나 인공지능 AI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는 약간 좀 다르죠. 이 카카오는 국민 메시저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난 7월 달에 전 국민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4,657만 명입니다. 거의 전 국민 중에 한글을 모르는 어린아이 빼고 아주 연로하신 분들 빼고는 모두가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카카오톡 내에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든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빅데이터죠. 그래서 오픈AI가 이 한국의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이런 쪽의 슈퍼 AI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한국인들의 이런 그 카카오톡에 사용된 대화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받은 대화들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생활을 AI 기술과 접목시키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플랫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오픈AI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소버린 AI에는 좀 약간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AI 시장의 주도에 갈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CNS.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I 업체라고 해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업체는 LG그룹 내에서 AI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상업화하는 그 통로가 되는 기업입니다. 물론 LG는 이미 오래전부터 AI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여기에 AI가 앞으로의 LG그룹을
먹여 살릴 거라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기술원까지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개발된 그 LG의 AI 기술은 LG CNS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사업화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LG CNS를 잘 보셔야 되고 LG CNS는 이미 베트남의 AI 데이터 센터 그 시장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CNS는 실제로 수익을 충분히 벌고 있고 그 버는 돈을 갖고 727억의 중간 배당도 실시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 CNS 같이 AI와 관련된 돈을 벌고 있는 AI 관련주들을 찾아서 다음 이제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소버린 AI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또 내년부터는 또 수익화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로는 네이버, 카카오, LG CNS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반도체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관세 관련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면서 반도체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꼭 들고 나오면 네. 우리는 자동차도 그렇고 이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에다 굉장히 많이 갖다 팝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우리가 600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흑자를 봤는데요. 이제 경상적으로는 원래 한 200억 달러 정도 봅니다. 한 400억 달러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우리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들 다 한국에서 사다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공장 건설이 끝나면 스탑됩니다. 그만큼의 무역 수지 흑자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당장 벌고 있는 걸 갖고 걸고 넘어집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을 걸고 넣어서 여기다 풀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25일 날 대통령께서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해법을 갖고 오실지 이 관세 문제는 우리 무역 수지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는 미국이 그 반도체를 받아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들을 받아서 자신들의 장비를 만든다는 거야 자신들의 어떤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그 핵심적인 자본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그 관세를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 2019년인가요? 일본의 그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그 소재하고 이런 원재료를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결국은 일본 기업들에게 손해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똑같이 우리 한국 기업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 반도체주들이 마이너스 파란색을 띠고 있어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관세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 수출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 HBM 반도체가 가장 큰 그 몫을 그러니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BM 반도체는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도 비싸죠. 그래서 비싼 만큼 마진도 큽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세계 1위인 AI 가속기 시장 1위인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납품만 했던 HBM3 16단짜리 이상은 말 그대로 이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남겨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면 엔비디아도 힘들지만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받아서 또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하는 미국 기업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16단 HBM 반도체에서는 앞서 있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HBM 반도체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파이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올 하반기에 HBM4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샘플을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차기 시장도 SK 하이닉스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향으로는
이 8단짜리도 그렇고 12단짜리도 그렇고 가장 늦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은 수율이 잘 나오진 않지만 일단 엔비디아 시장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납품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갈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 HBM 반도체의 가격을 하락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한편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요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맺었고 그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신규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도체가 확실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쪽을 새로 치고 들어가면서 시장을 넓혀가면서 대만의 TSMC의 시장을 빼앗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가져가게 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비전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세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 이 시리즈뿐만 아니라 갤럭시 Z 시리즈 해가지고 폴더블 폰도 잘 만드는데요. 여기서 요즘 히트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와 접목되면서 AI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는 AI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만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그리고 가격도 아직은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초격차 이상을 벌리면서 경쟁자들보다 앞서가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HBM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TC본더라는 공정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 공정 장비를 이 한미반도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납품했습니다. 지금은 한화비전이 여기에 이제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그 시장의 반을 빼앗겼지만 그 빼앗긴 반의 그 시장을 이 한미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을 통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과 손을 잡고 HBM4를 개발하는 이 TC본더를 만들어냈고 그 TC본더를 갖고 만든 샘플을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와 그 미국 마이크론은 HBM4에 대해서 별 시간 차이 없이 납품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미반도체는 이 SK하이닉스 공급망에서 잃어버린 시장을 이 미국 마이크론을 통해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한미반도체는 중국 반도체 회사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을 만드는 TC본더 쪽에서 이 한미반도체 시장은 점점 성장해가는 시장이죠. 그런 면에서 한미반도체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우려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 공급을 통해서 좀 호재들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세 종목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피지컬 AI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올해는 이제 상반기가 지났지만 주도주로서 역할을 잘 못해줬죠. 근데 연말에 또 옵티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 라인에 투입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국내 관련주들도 공급망 관련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피지컬 AI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AI가 두뇌가 된다면, 즉 네. 엔비디아가 만든 AI 가속기가 머리가 된다면 그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실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대상이 로봇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인간의 형태와 똑같이 두 손과 두 발 내지는 뭐 두 손을 갖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봇을 통해서 생산하는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고 완전히 생산성 자체가 획기적으로 발전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8시간 노동을 하고 뭐 일주일에 52주 뭐 근무를 하고 하여튼 이 기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그 시간에 구애를 받지만 네. 로봇은 에너지만 공급되고 기름칠만 해주면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노동을 통해서 계속 재화를 생산해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공황을 우려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이 로봇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생산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걸 시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AI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피지컬 AI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 뛰어들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도래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그 이동형 두 양팔 로봇 이것을 갖고 한 35대인가요? 그거를 대당 1억인가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액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삼성전자의 이 실험용, 테스트용 양팔 로봇을 납품한 것만 갖고도 한 약 3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용, 실증용으로 구매한 이 로봇을 갖고 삼성전자는 각 부처나 각 부서마다 이걸 배치를 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동 로봇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서 그런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은 뭐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 중에 이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공장이 가장 생산량이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는 2대 주주가 LG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 로봇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이고 이 액추에이터 기반의 이 자율주행 로봇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개의 회사를 이제 분할을 해서 이 두 개의 회사를 나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뭐 자율주행 로봇 쪽은 LG전자 협력을 하지 않을까, LG 쪽과 협력할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이 로보티즈는 핵심적인 부품인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고 나우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직교 로봇이나 뭐 다관절 로봇, 스카라 로봇 다양한 협동 로봇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 로봇들을 갖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로봇들이 가고 있는 거대한 큰 흐름 속에서 이거는 미래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피지컬 AI 관련해서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 이렇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세 가지 테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부터 브로드컴에 5세대 고대역 폭메모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HBM 큰손 엔비디아가 진행 중인 HBM3 12단 품질 테스트는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을 막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엔비디아의 발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둘째, NV링크와 연결 시 디지털 신호 품질이 저하됐으며, 셋째, 수율이 경쟁사 대비 낮다는 점이다. 반면 브로드컴은 발열 기준이 엔비디아보다 완화돼 삼성전자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브로드컴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해 최종 납품하는 구조다. 삼성전자는 품질 개선을 위해 D램 재설계를 추진하고 수율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엔비디아 진입을 위해 기존 재고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전략도 병행 중이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와 주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코칭 오후장 키워드 불확실한 이벤트 지속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벤트들이 여러 개 예정이 되어 있죠.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고요. 또 이번 주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많이들 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제 항상 어떤 재료를 가지고 또는 내용을 가지고도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6월 3일 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여러 일련의 어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끌고 올라왔지만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좀 엇박자가 나거나 아니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의 어떤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변동성, 그러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만한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것들의 모멘텀을 기다리는데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장을 또다시 이렇게 또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요인 아니겠느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이제 CPI는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 PPI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전가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뭐 B컷은 뭐 물 건너갔다. 오히려 뭐 제로 컷이냐 뭐 이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논란으로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다음 달 18일까지의 FOMC 회의 그때까지의 변동성이 또 이 금리라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말에 뭐 푸틴하고 트럼프가 손을 잡았지만 결과가 일부 참 없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부 외신들을 보면은 푸틴에게 양탄자를 깔아줬다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해가면서 뭐 돈바스 지역을 내주면 종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어떠한 대화를 하면서 이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지금 회의적인 그런 어떠한 시장에서의 모습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또 상호 관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지만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품목별 관세가 상당히 공포스럽게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200%,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인텔을 국유화시켜서 뭐 삼성이라든가 TSMC에 대적할 만한 기업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고 또 내일 모레부터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우리나라는 열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뭐 노란 봉투법을 비롯해서 상법 개정안 추가적인 이러한 내용들도 시장에는 결코 우호적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되겠죠. FOMC 회의 대신에
21일부터 바로 잭슨홀 전 세계 유럽 그 소위 말하는 금융권 수장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그 회의를 통해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 나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네. 뭐 금리 인하는 언감생심이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뭔가 조금 부각되는 얘기들을 해주면서 시장을 달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8월달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의 큰 시험대가 되는, 그동안에는 또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8월 25일 날, 물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주한미군의 어떠한 뭐 단순한 감축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어떤 위치 또는 지위, 거기에 대중 견제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까지 만약에 어떤 명문화된다든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들이 나온다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중국수에 관련한 뭐 한한령 해제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제2의 사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전체적으로 뭔가 투자처를 우리가 좀 순환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변동성이 있고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한 달 반 이상을 3,200에서 더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눈치 보면서 밑에서는 또 나름대로 저가 매수는 들어오지만 약한 이러한 힘 빼는 장세,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뭐 지나가겠습니다만 너무 적극적으로 소위 들이대는 그런 어떤 전략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주, 다음 주 지켜볼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소들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또 기회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후장 전략 살펴보시면요. 섹터 및 종목 압축 지속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섹터랑 종목, 사실 그간 좀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과 같은 장세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지만 일희일비 하게 만드는 시장이잖아요. 네. 퐁당퐁당이고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좀 매수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수급의 주체들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루 이틀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반복하는 이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종목이든 또는 섹터든 연속성을 갖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인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한 이벤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 또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아무래도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시장의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8월 들어와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어떠한 제한된 박스권의 움직임 속에서 3,200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 자제, 일부 이익 실현, 현금 비중 확대, 네. 그리고 오히려 3,100선으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3,200 이하에서는 뭐 조심스럽게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을 잡아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와 같은 흐름들은 최소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9월 18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개최가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처럼 계속해서 위에서는 일정하게 비중 축소 이익 실현, 또 3,100선 근처에서는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을 잡아나가면서 종목이라든가 섹터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라든가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을 기다렸다가 조금은 압축해서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마음고생 또는 시간고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압축적으로 같이 살펴볼 만한 섹터나 종목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좀 차트 통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인 섹터의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조선의 하나오션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8월 25일 날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 속에서 마스크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초에 8월 1일 날 12만 원을 기록했던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들이 연출되다가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에 제가 이런 도지형이 나올 때 오히려 이런 자리 10만 원 초반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를 또 여러분들이 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또 11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지만 없으신 분들은 또 11만 원 이상에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단기적인 흐름에서만 본다라면 현재 위치에서는 이 종목은 이제 10만 원 초반 자리 그리고 직전 고점 12만 원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 그렇다면 11만 원이 일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니까 넘어가면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또 이익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 없으신 분이라거나 추가 매수 신규 공략을 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다른 조선주들이 오늘 올라오는 모습들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았기 때문에 21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볼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저 PBR 종목이라든가 또는 소위 말해서 베타 계수가 낮은 그러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인데 오히려 한국전력도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들이 잘 연출이 됐다가 지난 8월 7일 날 42,450원 고점으로 기간 조정을 지금 짧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돼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또 얘기들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또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핵심 티어로서 나름대로 재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긴 하지만은 이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일순간에 뭐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일 때 쫓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얘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지난번에 이렇게 직전에 고점을 돌파해 주었던 자리 35,000원입니다. 이 35,000원에서부터 요 42,000원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자리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자제해야 될 자리고 기다렸다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2차 전지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LMF를 여러분들 절대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재매수 시점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장중에 7%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에서부터 6월 중순, 7월 중순 말부터 2차 전지 쪽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블루오프 현상들이 나타나는 듯한 모습 속에서 신규 공략은 절대적으로 지금은 자제해야 될 자리고 이젠 기다리셔야죠. 다시 신규라든가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은 크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8만 원이 이탈되는 자리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지지력을 잘 보여준다라면은 8만 원 초반까지 기다렸다가 재공략하는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압축적으로 좀 살펴볼 섹터, 조선과 원전 2차 전지 이야기 해주셨고요. 각각 차트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월요일 시간에는 지난주에 꼽아주셨던 체리피킹 종목들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종목들 하나하나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HD 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8일 날
조선주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을 여러분들 편입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결국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뭐 그냥 편하게 크게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30% 넘는 이런 어떠한 그 수익을 안기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월 8일 날이면요, 여러분들 이 7월 6월 말에 단기간에 47만 원을 돌파하고 순간적으로 7월 7일 날 60일 이평선도 이탈되는 이런 어떠한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7월 4일 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결국은 여러분들께 7월 8일 화요일이었죠. 5일선에 갖다 붙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는 51만 3천 원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짧게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21선에 대한 이 지지력을 보여주고 재차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본다라면 지난 50만 원이 넘어갔던 자리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또 47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런 자리들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구간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 자리들을 중심으로 신규 공략도 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4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하 자리에서는 신규 공략도 가능한 그런 위치, 최소한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 랠리를 동참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인 삼성중공업도 여러분들께 7월 17일 날 시차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8월 5일 날 2만 200원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 이후에 이 흐름들이 아무리 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격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20일 이평선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고 횡보해주고 지지하면서 18,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 종목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삼성중공업의 경우 이 19,000원 이하 자리면은 매수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상징적으로 LMF를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LMF 대신에 바로 에코프로비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 7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혼자서만 또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LMF가 흔들리고 이 종목 역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LMF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2, 3일 횡보해주고 또 올라오고 또 2, 3일 횡보해주고 올라오는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지금의 음봉의 자리에서는 거래가 급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강력한 어떤 매수 매도 주체들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일 이평선이 12만 원의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그 직전에 위치해 있는 자리 요 12만 5천 원부터 13만 원 이하 자리, 이러한 자리들이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들이기 때문에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또 원전 쪽에서 한 종목도 있죠.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7월 29일 날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일 날을 저점으로 하면서 우상향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편하게 10만 원대를 다시 또 갔다가 그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오히려 10만 원 이상 근접하거나 할 때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9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9만 지금의 자리들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체리픽했던 종목들 오늘 리뷰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25일까지 이 랠리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